안녕하십니까. 신상하게 민주국민 제59회 민주당의 당대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당대표의 후보들 중에 민주당이죠. 가장 격돌이 예상되는 것이 바로 박지원 의원님과 문재인 의원님의 2자 대결이 그러한 구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첫째로 민주당의 다수를 차지하는 친노계의 대표격인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비노계의 입지 축소에 대한 반발심이 생길 수가 있겠지만 우선 비노계에서는 친노의 세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자주 말씀드리는데 민주당의 당내 화합을 위해서는 서로 각 계파의 인정이 먼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반노계의 라인이 형성되므로 비노에서 이제는 반대하는 안티 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노계가 형성되므로 분당 내지는 적극적인 협조와 당에 대한 충성심의 결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전에 당의 단결을 할 수 있는 당 연수회나 당 단합대회 또는 결집 운동을 당내에 이런 대회들 따로 하지 않아도 그냥 당내의 어떤 그 무브먼트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 인사 별로 잘 못하죠. 우리 인사하는 운동을 합시다 하면 쉽게 그냥 다 퍼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그런 당내에 그런 무브먼트를 해서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그런 결집 운동을 벌여서 전당대회 이후에 이산집산이 되는 것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반기문 대선 후보론을 들고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만일 문재인 후보나 친노계에서 내년에 있을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되면 그 당대표는 김대중 대통령계의 고문들과 의원들을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당의 한 가족이라는 일신 단결하는 조직원의 그 자부심, 구성원의 책임과 자부심의 충족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지금은 심사숙고하고 계시지만 시기적으로 필요성이 요구되는 박지원 의원님이 당대표에 출마하셔서 내년 초에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되시면 반대로 친노계에서는 철저히 협력하는 의원 당원들이 되어서 일심 단결의 모습이 불협화음 없이 보여줄 때에 사람들은 다시 민주당을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지율이 오르죠. 그러니 이 두 분의 서로에 대한 믿음과 결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이
박지원 의원님께서 당 대표가 되시면 상대당의 대표이신 김무성 대표님과는 서로가 잘 알고 또 어려운 일을 두 분의 정상 토크로 해결되어 줄 수 있는 확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친애하는 민주당 당원 여러분, 원래 새정치민주연합이죠.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더 호감이 가기 때문에 제 이미지만 민주당으로 저는 호칭을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민주당 당원 여러분, 여러분의 내년 초에 있을 당 대표의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하고 매우 신중하며 매우 당의 결속을 해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바일 투표에 관한 친노와 비노계 사이의 의견 차이를 한쪽의 일방적 힘의 우위로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이해와 설득으로 서로를 향해 대화로 설득하는 아주 피 튀기는 열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끝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결말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문재인 후보나 박지원 후보 두 사람이 두 분의 대화 두 분의 대화로 해결을 시도하고 그래도 해결을 못 보면 당원들의 투표로 결정짓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민주당 내에 그 투표 결과를 인정 못하는 당원들이 무척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분의 대화는 단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친노계 여러 의견을 문재인 후보님께서 하나로 통일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박지원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김대중계의 여러 목소리를 잠재운 다음에 단판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분의 대화는 아직 두 분이 공식적으로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는 성명은 안 내셨지만 가정하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두 분의 대화는 무엇이냐? 바로 문재인 의원님께서 당 대표를 위해 출마를 하시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포기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의 당 대표가 대선에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죠. 아니면 또 개정했나요? 아무튼 저는 당권과 대권에 분리한 상태에서 의 환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친노계에서 새누리당의 후보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모 일각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데려다가 대선을 치르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선을 치르게 되면 당내의 장기적 안목으로 당내의 후보 인물난에 처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물론 민주당 내에 작은 지지율을 갖고 있는 대선 후보들이 많죠. 뭐 정세균, 또 안희정, 뭐 김두관,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렇지만 이런 분들 가지고는 대선을 칠 수가 없는 거 사실 아니겠어요? 예. 뭔가 국민들적 시각에서의 지지를 받는 그러한 카리스마 있고 그러한 국민적 후보 그런 사람이 돼야 대선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요. 자, 그리고 여론조사의 인기 순위에 따라서 후보를 옹립하거나 정한다는 것도 아주 짧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럼 후보 자체 출마를 시키는 거. 요즘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선 후보의 1순위로 랭크가 되는 모양인데 본인은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그렇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서울시장과 대선 뭐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 다시 개헌을 해서 총리 수상이 국가 최고의 자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대선에 나설 수 있는 인물은 또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자신을 가장 잘 아시는 것 같고 또 그대로 본인의 소신대로 나아가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대선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뭐 이런 것은 물론 와일드 게싱이 되겠지만 와일드 게싱에서 에듀케이티드 게싱이 로 넘어가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의 그리고 이렇게 자꾸 이러한 서울시장 민주당계에서 야당계에서는 누가 인기 순위가 누가 됐고 2위는 누구고 자꾸 이런 것을 방송 또는 지면으로 이렇게 보도를 되는데 이런 것이 혹시나 저의 노파심이겠지만 새누리당에서의 전략으로 생각을 안 해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당의 후보가 정해진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늘 그 당의 후보 인물란을 가시화하여 의식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당의 믿음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후보가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떤 후보가 애초에 강력한 대선 후보로 그리고 그 후보가 국민적 지지를 받는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말이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당과 연결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후보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 후보가 큰 인물론에 또는 큰 대중적 인기에 부합되지 않을 시에는 이 당과 연결된 유권자들의 의식이 잠재하게 되지요. 그러다 선거할 때 그것이 잠재된 그 의식이 불러오게 됩니다. 그것이 되살아나서 후보의 호감 상실을 가져오게 하므로 그 후보를 투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여튼 새누리당에서 이러한 전략을 하였든 안 하였든지 간에 이러한 여론조사의 방송 또는 지면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가히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선에서 상대당을 이기려면 어떠한 후보가 그 당의 여러 후보 가운데 유력하다는 보도를 사람들이 자주 접함으로 실제로 그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면 그의 인정성과 지명도는 폭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거 환경이 미치는 잠재적 선거 효과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가장 염려되는 것은 이 모바일 투표로 인한 당내의 불협화음이 내분이 있다는 거, 잠재적으로 있다는 거. 이건 분명히 전당대회 되기 전에 폭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서 몇 회 전에 칼럼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모바일 투표 이거 서로들 얘기를 아직 안 꺼내고 있는데 빨리 꺼내야 됩니다. 지금 늦었어요. 빨리 꺼내서 공청회도 당내 공청회를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먼저 매듭 지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정동영 고문 이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고자 열린우리당에서 나갔지요. 그래서 민주계가 많이 빠져나갔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다시 합해진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현상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지원 의원님께서 시기적으로 원내대표가 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소감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 의원님께서는 대선에 뜻이 있으시면 또
다시 나가시는 것이 저는 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의원님보다 대선 후보로서 민주당의 손을 꼽자면 그리 많지 않거든요. 예.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철수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죠. 예. 왜냐하면 그의 시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놓쳤습니다. 예. 이미 안철수 효과는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이고 그래서 안 되고, 그 외에 원래 제가 뽑았던 인물 3명이 있었지만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굳이 내가 대선까지 나가야 되겠는가, 그런 욕심을 하지 않는 그런 경지에까지 오르셨거든요. 예. 사실은 박지원 의원님께서 저는 대선감이라고 좀 봅니다. 예. 그렇지만 아마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대선은 생각 안 하시는 거로 제가 educated guessing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와일드 게싱이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는 구도는 박지원 의원님이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되시고 문재인 의원님께서 다시 대선에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뭔가 새누리당과의 대결에서 어떤 그 대결적 레벨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지나는 민주당 당원 여러분, 한번 저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